우리 아들이 알려더라고요. 그들이 다 듣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겨우 그거예요? 이상구 박사로서는 아주 최고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최신의 얘기했는데 겨우 그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고 화가 막 머리까지 나고 그거라니. 우리는 150년 훨씬 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 거짓말 증거대라. 충분 될 수 있냐? 그럼 되죠? 갖다 줬어요. 이상구 의사가 그걸 몇 달을 공부를 하더니 아주 이렇게 목사님 불러주시죠. 가지고는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지리고 아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이제 이거 읽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여기 좀 있으면 나와요. 뉴스타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뉴스타트를 해야 유치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KBS 기자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한번 내가지고 그때 EBS가 어디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하면 이상무 그다음에 또 뭐예요? 엔돌핀 이게까지 유명해진 건데 엔돌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뉴스타트는 엘렌 G 화이트 책 음식물에 관한 건강하고 치료봉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여기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나눠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책이 많아요. 여기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부터 시작. 자, 아까요. 암 환자 의사 선생님 중에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은 좀 나쁜 말이지만 죽일놈이다. 그랬죠? 죽일놈? 그 사람을 죽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낙심을 합니다. 우리 몸하고 정신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뇌가 절망하면 몸이 다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 나는 살 수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망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아까 입맛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죠? 읽어보세요. 시작.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자기를 목적하느니라. 입으로 뭘 판다? 무덤을 입으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도락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도락가. 식도락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 음식 찾아 먹으러 그냥 전국 팔도를 다 다녀요. 한 입으로 먹느라고. 이런 사람들 절대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그 맛을 내려면 거기 뭐가 들어가요? 가진 양념이 들어가. 가진 양념은 괜찮죠. 안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안 내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것들 다 향신료뿐만 아니라 그래서 절대 맛있게 잡히려고 하지 마시고 난짠 그렇게 맛을 드셔야 돼요. 오늘 뭐 드시는 음식 맛 괜찮았어요? 맛있었어. 괜찮았죠? 맛이 좋았어. 이게 조미료 활동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연적인 방법이에요. 먹을만 했죠? 맛있었어. 네, 맛있었던 더 좋고요. 그중에 만두가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알아채셨네. 소문났어. 이 만두가요 굉장히 비싼 재료 만두예요. 모르셨죠? 괜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공치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거 만들 때 제가 그 콩을 떨어뜨려서 짭짤한 거예요. 농담이에요. 네. 이렇게 천연 재료만 써도 맛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가 이렇게 건강 강의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항상 요리 강습을 하는데 부엌이 개인 집 가정보다 적어서 요리 강습을 못해요. 그리고 이 건강 강의도 이렇게 몇 분 나오시면은 제가 기운이 좀 없지.
소문이 자꾸 따요. 예, 이렇게 자,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에게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절제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또, 자 다시 시작. 얘가 만일 누가 자기 몸에 칼을 둬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좀 지루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육이 필요 없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세계에 주소하는 일을 위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의사는 건강과 원리의 지식을 나누어주는 일과 그 원리를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많은 예를 다 가지고 있다. 다른 교훈을 통하여 그는 말을 나누어서 해를 끼고 진면하게 다루는 자발에 많은 악을 바로잡는데. 악을 바로잡는다. 그다음에 자, 그런데요. 우리 안식일주의들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약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보시죠. 약을 먹는 게 그냥 한 주먹을 와, 그 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제가 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신학이냐 의학이냐 쪽으로 갈린다. 중간이 없어요. 저희는 제 아이가 이제 신학이에요. 목사인데 제 조카애가 하루는 저한테 그냥 막 성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전화를 했어요. 삼촌도 무조건 약 먹지 말라고 못하게! 이렇게 안 갈지게. 얘가 이제 약대를 졸업했어요. 근데 교수를 많이 있어서 약학 박사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 하냐면 약국을 냈는데 헬프에서 돈을 뭉지뭉지하게 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사가 저렇게 돈 벌면 저는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건데 유익이 안 되는데 약의 복이 나중에 내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얘가 그런 화를 그렇게 내면서 무슨 말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제 선배 목사인데 배치 목사님이라는 거 있어요. 이름 이렇게만 하다 조금 제 얘기 들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제가 집사람들이 혼났어요. 목사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냐고 하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놈 제가 그랬어요. 선배인데 그 사모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제 3년 선배니까 저보다 조금 은퇴 일찍했죠.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여유가 좀 생기셔서 해외 여행을 좀 하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값싼 비행기만 타고 다니시고요. 뭐 값싼 비행기 그런 거 있죠. 값싼 비행기요? 비행기 값, 티켓 값이 싼 거. 싸구려. 예, 싸구려 그거만. 그러니까 이 비행기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 쫓기니까 막 뛰다가 넘어져서 가슴 피가 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냥 다니는데 여기 그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왔을 때 폐혈증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고 이분은 남편도 그리고 약을 안 먹으니까 약 안 먹고 그냥 어떻게 뭐 기도하고 낫겠지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거의 죽게 돼서 병원에 갔는데 폐혈증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 사모님 돌아가셨어. 근데 여행 때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그 사모님의 동생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의 부인 올케죠. 같이 갔어요. 근데 같이 넘어져가지고 둘 다 근데 이분은 조금 젊으니까 올케는 젊으니까 조금 이제 폐혈증이 덜했던 모양이야. 이분이 이렇게 위태롭고 제 조카가 약학 박사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 그 폐혈증의 약이 하나를 2,500ml래요. 그 세 알을 준대요. 드시라고. 근데 그걸 안 먹고 버려도 되나 봐. 그리고 이 나머지 올케한테도 똑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드셔야 된다고
드셔서 막 화를 내보니까 겨우 드셔서 살았어요. 제 조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삼촌도 그렇게 하냐고 막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약이 안 먹는 게 좋지만 그걸 좀 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자기 사모님 그 와이프 장례식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을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집사람 앞에서 참 미련한 놈 자식 내가 그랬다고요. 욕 먹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네? 살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원칙도 아니고 그게 뭐야 그게? 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필요할 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약 안 먹는 게 참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걸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이를 그래서 숨겨놔라. 지혜로워야 돼요. 네. 무조건 약 먹어. 그거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예. 자, 네. 많은 질병이 독한 약. 네. 그 다음에 시작. 질병의 공격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여러 일을 신장할 것이다. 그들의 주된 힘은 고통과 불편에서 스스로 벗어나서는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특성을 별로 알지 못하는 교회를 구하러 그들의 비밀의 성경의 수천을 거쳐서 그들의 비밀의 죄와 그의 만일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약을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약을 시험해본다. 그리하여 수사는 계속해서 본다. 사람들은 약이 병을 중심한다는 것을 필요가 있다. 때때로 약이 통증을 제거해주고 약을 사용한 결과로 환자가 나아가서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을 제거해주고 그 원인의 원인이 약을 먹고 병이 나는데 약이 고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몸의 천연 치유력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자, 비건강적인 습관을 고칠 생각은 없으면서 특효약만 구하러 간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약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약이 필요 없어요.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천연 치유력을 강하게 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럼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네, 조금 이따 제가 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자, 네, 이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약이 없어서 회복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약은 다만 병의 효과와 치료받고 고칠 때 불과하다. 이따금 몸의 필요들이 회복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제주의 속에 남아있게 되게 되며 언젠가 끝나는 치료에 시작된다. 독한 약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계속해서 질병을 병에 자신에게 행복하게 된다. 약의 독성이 계속 남아있어서 몸을 해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자연적 치료법을 사용하여 사람들과는 많은 생명을 이루게 된다. 소위 많은 치료법들의 병원의 복속들은 신명과 육체의 둘다 파괴하는 습관과 모욕을 조절해준다. 소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많은 특효약들, 심지어 의사들이 조제하는 어떤 약품을 가지고 사회에 철없는 저주가 되고 있는 음주, 악병, 마약 등의 습관의 기준을 위해 한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욱 폭전되는 일에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원칙을 높이는 일이다. 의사들은 행복시키는 능력에 약이 있지 않고 자연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질병은 건강 정신을 건강한 결과로 생기는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고자 하는 자연적 현상이다. 여기 말씀드리면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비건강적 조건을 바꿔줘야 하고 그럴 때
잘못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은 불순을 제거하고 유체적 주주의 올바른 정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데 본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올바른 원칙, 병의 원인을 치료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인을. 근데 현대의학은 원인을 예, 박사님 중에 더 잘하시죠? 증상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환자들이 계속 오지. 증상만 고쳐주면 병이 나은 것 같으니까 근본을 고쳐야 돼. 근데 근본을 고쳐주는 거 없어요. 제가 의대를 공부하다가 돌아선 이유가 이거 계속 살려놔야 돼. 병도 못 고치는 의학 공부해서 뭐예요? 제 선배가 졸업하는 애가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 잘한 친구였거든요. 앞으로 공부 잘했으니까 공부 많이 해서 암도 고치고 다 가르치고 현대의학으로 병을 못 고친대요. 불치병 못 고친대요. 증상만 치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병도 못 고치는 의학을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원인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어쩌면 한 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결과를 치료하려고 증상만 치료하려고 계속 애를 써요. 원인을 고쳐. 원인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원인. 아, 요거 하나 또 있네. 자, 이거. 요거 자. 요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깨끗한 몸에 행위, 절대,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오래 사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건 참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참으로 치료제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로 이용하는 것을 실제로 훈련하는 것이 다 같이 중요하다. 자, 여기요. 참된 치료제가 이거 몇 가지입니까? 네? 이거 몇 가지? 8가지죠. 요 말의 첫 글자를 따면 그게 뉴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하면 뉴스타트. 이게 누구 거예요? 이상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 제7을 안 지킨 예수님께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이 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을 썼을 때는 1890년대예요. 근데 이때 미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폐병 환자들에게 담배를 피워야 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상에 어리석어. 이런 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구 박사가 겨우 그겁니까? 우리는 150년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뉴스타트. 지금도 이 뉴스타트는 이제 아주 흔히 쓰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는 그쪽에 교회들이 많았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아주 자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뉴스타트 해가지고 뉴스타트 누구 거예요? 누구의 전매 특허예요? 안식일교회 전매 특허인데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거 쓰고 계신 거예요. 진리는 누가 써도 좋으니까 제가 그렇게 듣고 말하는데 요 희생이 요구된다. 절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 병이 났습니다. 증상 치료 한번 해봤자 의사 선생님들한테 돈 갖다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 조금 나는 듯 하는 거지만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석주 전인가 제가 당뇨병 얘기를 했죠. 당뇨병 환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혈당 수치. 네? 근데 그 혈당 수치 아무리 조절해봤자 약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은 자꾸 나빠지고 췌장은 할 일을 안 해요. 왜? 약이 다 하는데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이 췌장이 좋아져야지 약을 좀 적게 먹을 텐데 췌장은 자꾸 나빠지고 약의 도수는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합병증은 계속 생기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원인을 치료해야 돼요. 이 혈당 치수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거 증상 아무리 치료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드릴 것은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방법은 천연 치유 외에는 없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병의 원인은 뭐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입맛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요즘에 40세 이상이면 95%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몇 프로? 겨우 5%밖에 안 되는. 이게 얼마나 이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아마 이게 재작년일 거예요. 모 대기업의 신입사원 25에서 30세,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갓 제대한 이 대기업, 뭐 현대나 삼성의 신입사원의 건강 조사를 했더니 이 젊은이들 95%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각합니까? 심각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있으면 2명 중 1명이 50%가.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네가 뭐예요? 암 환자예요. 무섭죠? 무섭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천연치료를 아셔서 공부하셔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암의 희생제물이 된다. 자, 두 번째, 유전. 유전이 여러분들 되게 이 불치병 걸리신 분들은 난 유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유전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유전 때문에 병이 걸린다면 나는 죽을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 병 때문에.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도 공평하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십니다. 이 BRCA라고 유전자 검사,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검사하면 이 사람이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유방암에 걸린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30세 전에 이 아가씨들이나 30세 초반에 이 부인들이 이 BRCA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요즘에는요, 이 AI를 통해서 모든 유전자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 겐트리에서 목회할 때 거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라고 유오브 유니버시티 미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빌 클린턴 대통령 때였는데 이 미시간 의과대학에서 그 학자 한 분이 이 AI를 이용해서 유전자 지도를 완전히 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 AI를 통해서 유전자 지도를 다 펴가지고 읽어가지고 봤는데 특별히 어떤 병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었어요.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카터 대통령 때 이 유니버시티 미시간이 기재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치병이 유전이라는 말은 전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가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가설을 믿고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정신 나간 여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죠. 이 여자가 자기 뭐 엄마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이제 유방암으로 죽을까봐 미리 잘랐어요. 그리고 가짜 또 갖다 붙였어요. 참 안타깝죠. 이거 유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화. 자, 요즘에는 만성질환이라는 성인병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왜 안 써요? 예전에는 60대, 70대, 80대 어른들만 걸리는 병이라서 성인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20대, 30대도 암에 있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20대, 30대가 암에 걸릴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게 다 음식을 잘못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영양실조가 많았어요. 못 먹어서. 빈혈도 많았고, 저도 빈혈을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병은 없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런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게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병 걸리는 이유는 잘 먹고 그 다음에 뭘 안 해서 움직이질 않아서 병 걸리는 거예요. 잘 먹고 고질의 영양분을 먹고서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무슨 밥을 먹습니까? 점심 때 현미밥 먹죠. 현미밥에 현미를 섞어서 먹죠. 근데 현미밥은 병을 만들어요. 맵쌀은 아니 찹쌀은 병을 만들어요. 근데 맵쌀은 병을 고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찹쌀은 변비를 만들어요. 변비. 왜냐하면 옛날 분들은 하루 종일 먹고서 움직여 바깥에 나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찹쌀 안에 찹쌀 할아버지를 먹어도 그게 다 소화가 다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잡숫고서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알아서 볼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차 타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병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찹쌀은 병을 만들고 맵쌀은 병을 고친다. 그 다음에 요즘 변비가 많죠. 요즘 변비가 4살, 5살짜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변비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변비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자꾸 이 영양가는 높은 나쁜 음식을 먹으니까 독성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독성을 처리를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그게 우리 몸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특별히 채소하고 곡식하고 과일은 섞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그렇게 먹고 있어요. 제가 알면서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너무나 해서 맛있게 드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꼭 후식은 과일을 먹죠. 그렇죠. 과일은 먼저 먹어야 돼요. 한 30분 이전에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최소한 10분 전에는 드셔야 돼요. 최소한 그거 10분도 안 돼. 한 30분 전에는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화를 시키는데요. 과일하고 채소하고 섞어 먹으면 어떤 게 소화가 빠를까요? 과일이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화 성질을 넣어가지고 씹어 먹지 못해요. 이게 입으로 무덤 파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소화기관이 입이에요. 네? 입에서 충분히 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서 위에 부담을 안 줘요. 쉽게 소화를 시켜요. 근데 이거 씹어 먹지도 않고 저처럼 급하게 이제 섞어 먹는다. 그러면은 위에서 충분히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소화액도 내죠. 그래가지고 이걸 죽을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물이 돼서 당분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는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일하고 곡식하고 섞어 먹으니까 과일은 금방 당분이 않죠. 금방 돼서 유문에 딱 닿으면 소화됐구나 하고 장이 위가 문을 딱 열어주면 어디로 내려가요? 소장으로 내려가죠. 그럼 소장에서는 흡수하는 데 소화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면 소화 안 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니까 굳게 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썩어서 독을 만들어서 활성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는 독이에요. 이게 혈구를 죽여요. 제일 무서운 독이 이 활성산소예요. 혈구가 뭐예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에요.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병기들은 싸우죠? 적혈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영양과 산소 공급하죠. 또 혈소판은 무슨 일이에요? 예, 그러시죠? 이걸 다 죽이니까 우리 몸에 혈전이 생기니까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야 안 막아요? 막지. 우리 혈액순환이 저하되죠. 독소는 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려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든 병은 다 어디에서 시작된다? 혈관 막힘에서 시작돼서 혈관 막힘으로 끝난다. 뇌에서 터지면 심장에서 터지면 신장에 고장이 나면 뭐예요? 신부전 쪽으로 뭐예요? 피 걸리죠. 그럼 오동 투석
습관 보통 배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은 잃는 것도 어렵고 회복하는 것도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아주 원리는 간단한데 입맛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1시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즙을 3가지를 소개해드렸죠. 기억하세요? 레몬즙, 해독 주스, 또 하나 칼슘 주스, 3가지. 제가 이 목사가 말씀드리니까 그냥 에이 끝까지 가셨죠. 이 3가지만 하시면 모든 건 다 붙여요. 아시겠어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여기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제 가방에 책이 있는데 제 책 속에 즙에 관한 책 5권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 즙에 관해서 연구한 분들이 쓴 책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나드 젠센 박사를 제일 좋아해요. 스펠은 어떻게 해야 돼요? BENARD 버나드 젠센 JENSEN 젠센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가 자, 이 3즙을 말씀드렸죠. 레몬즙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말 들어보면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 드시는 흉내만 내는 분들이 많아. 조금 먹는 게 힘이에요. 조금만 잡수는 게 흉내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지금 70년을 잘못 살았는데 그거 흉내만 내가지고 한 가지 이 레몬즙에는요 레몬산, 주석산 또 제일 중요한 게 시트릭 엑시드, 구연산. 제가 말이 급해지면 시간이 급해지면 말이 잘 구연산. 이 구연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실 때 온돌방에 잘 이제 만들었다 몇 년 쓰면 물이 잘 찌꺼기가 생겨서 이 잘 안 돌죠. 그러면 고치시는 기술자 불러오면 그분이 거기다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구연산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리면은 모든 찌꺼기를 다 녹여내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70년, 80년을 엉터리를 먹었기 때문에 독소도 가득하고 이 혈관이 다 막혀 있어요. 이 레몬 주스를 드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혈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 특별히 간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질문 잘하셨어요. 그 질문 나오셨어요. 지금요, 이 레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선전을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위에 산도가 2예요, 2.0. 그리고 레몬의 산도는 2.5예요. 레몬은 결코 위를 해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산도는 우리 몸의 산도가 얼마입니까? pH? 우리 몸 7.4죠. 산도는 낮을수록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몬은 2.5고 위는 2.2니까 레몬이 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해쳐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이도 해친다. 이를 해치는 게 아니에요. 레몬 주스에다가 이를 담가놔봤어요. 에나멜이 안 사네요. 근데 뭐를 해치냐면 이 뒤에 있는 왜 이런 치과 가서 뭐 하세요? 치석. 그 치석을 녹여내는 거예요. 이를 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로운 일을 하는 거지 절대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가 실이죠. 잇몸까지 다니까 이 치석이 잇몸을 해쳤어요. 상처가 있는데 거기 다니까 쓰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이를 해치는 게 절대 아니고 뭐를 녹여내는 거다? 치석을 녹여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최근에 논문에 나온 거예요. 논문 여러분들 아세요?
자마라는 거 아세요? 이 박사님 아실 거예요. 자마, 또 란셋 아시죠? 또 그다음에 제일 최고의 권위 있는 논문, 의학 논문지 뭐예요?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게 최고죠. 여기 나온 논문이에요. 이 논문은 하버드 대학에서 받아들이는데 웬만한 논문 안 받아들여요. 유명한 논문이라도 다 시험해보고 그게 증명이 될 때 받아들이는 게 하버드 대학. 그 대학에서 인정한 거예요. 절대 뇌물은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는다. 이를 해치지 않는다. 대신에 뭐를 어떻게 한다? 치석을 녹인다. 치석을 녹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장사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뇌먼하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빨간 무가 뭐예요? 비트 말고 캐럿, 당근하고 이 뇌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장수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뇌먼하고. 자, 그래서 섞어서 주스러면 안 돼요. 뇌먼은 반드시 당도 올려 드시는데 같은 시트릭이 괜찮아요. 오렌지 같은 거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몸의 청소를 원하시면 레몬만. 근데 이제 위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위궤양 있으신 분이 계세요. 위궤양천의 염이에요. 위염만 있어도 이 레몬을 드시면 쓰려요. 그래서 안 드시는 거야. 근데 레몬을 드셨을 때 속이 쓰리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위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염증을 안 잡으시면 위궤양이 돼요. 위궤양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뭐예요? 암이에요. 그래서 내가 레몬을 조금 먹었는데 쓰리다. 그러면 내가 위험이 있구나. 빨리 잡아야겠구나. 하시겠죠. 이럴 때는 레몬을 드시지 마시고 잠깐 식겁하시고 한 일주일 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렌지 주스를 일주일 동안 드셔도 되고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섞어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숟가루를 한 티스푼 조금 큰 밥숟가락이 아니고 티스푼 조그만 거 그거를 물 반 컵에 미지근한 물에 타셔가지고 한 일주일 잡숴보세요. 그럼 위염이 치유가 돼요.